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미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새로운 세계 질서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다.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항상 트럼프가 된다고 처음부터 늘 이야기했고 해리스가 안 된다고 애초부터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중용이 될 거라는 거,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많이 쓰고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거는 다 아시고 저도 몇 번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차피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둘 다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트럼프 인생 역정은 진짜 지나고 보면 이 사람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정말 멋진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원래 미국인 아니잖아요. 미국이 아닌데 미국이 태어나기는 남아프리카 출신이지만 미국에 와가지고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자기 아버지가 의절했거든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집안도 정말 막장 들어간 집안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정말 하여튼 뭐 그런 집안들인데 그런 집안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들은 능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두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그리고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공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에 대한 그 선함 때문에 공격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도덕적이고 선한 길을 원하고 있죠. 그죠? 마음속으로.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잘 사는가요? 아니요, 못 삽니다. 세상은 무조건 능력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이 미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번에 도찌라고 하죠. 도찌, 디벨롭먼트 거버먼트 뭐 하여튼 그 정부 효율화위원회 그걸 앞 글자 따면 DOGE. 트럼프가 요즘 밀고 있는 도찌 코인인데 이게 다 생각이 있는 거잖아. DOGE를 해가지고 도찌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 부서인데 1년 6개월짜리 부서입니다. 2026년 7월 4일까지 되는 거. 이게 뭐냐?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말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말했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300만의 우리 말 철밥통 공무원들 다 집에 갈 준비해라. 불법 이민자도 추방할 거지만 이 공무원들 전부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전부 다 추방할 거다. 전부 다 물갈이 다 할 거다. 개혁해서 다 쫓아낼 거다. 반가웠죠. 저는 그거를 트럼프 공화당 경선한 사람인데 제가 좋아했던 그 후보가 하나 있어요. 연설 잘하는 인도계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40대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트럼프도 그 뒷받침했죠. 정부는 정말 줄여야 된다. 너무 할 일 없이 어떤 불필요한 구조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바로 철밥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철밥통들을 줄여야 된다. 불법 이민자 추방해야 되고 철밥통 줄이겠다. 이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긴 게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쫓아낼 거다. 일단 불법 이민, 합법적인 리걸은 괜찮다. 일리걸은 집 다 가라. 이미그레이 다 가라. 다 쫓아낼 거다. 애고 어리면 다 필요 없다. 예전에는 미국은 속죄주의니까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일단 미국에 건너와서 애를 낳고 나면 얘가 자라면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니까 얘들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한다는 그거잖아요. 애는 놔두고 너는 가라. 애는 두고 너희는 가. 애는 미국 시민이니까 인정해주겠어. 너희는 가. 안 그러면 같이 가.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요 생각보다 큽니다. 아니 상상 이상입니다. 뭐냐? 딱 얘들 타임라인 짜놨어요. 지금 6개월 동안 정부 조직 쫙 분석하고 6개월 동안 쳐내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성과를 딱 내겠다. 그것이 2006년 7월 4일까지입니다.
최소 지금 3분의 1로 줄인다 하고 있어요. 미 정부 조직 자체와 인원을 감축을 3분의 1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나머지 잘려 나가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면 뭐 알아서 사겠죠. 사실 실업자는 안 돼요. 연금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테크입니다. 빅테크. 이게 앞으로 올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하나의 모토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강의에서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사주명리학적으로 볼 때 기술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다. 그래서 식신상관,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거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두 사람입니다. 그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카지노, 부동산 뭐 이런 거 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그 사업가예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에서 규모가 크고 다각도라기 때문에 사업가입니다. 한마디로 딱 그 두 개 가진 거예요. 말할 때 보세요. 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사업의 형태를 보면 당연히 편제했죠. 식신 있고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죠. 빅테크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예전에 관성, 재성, 인성, 뭐 정관, 정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관, 정인, 정제. 그래서 한마디로 한번 어떤 직업을 가지면 쭉 가고 꾸준하게 하고 결혼 생활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모든 것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다. 바로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기술과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제일 적합한 사람이죠. 트럼프, 젠슨 왕, 뭐 이런 사람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다 뭐 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테크죠. 빅테크. 거대한 기술, 엄청난 기술을,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기술, 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효율,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 한마디로 돈 되는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조직부터 다 자르겠다. 정부 조직부터 잘라야 일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사실은. 트럼프는 앞 대통령 할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왜 사실 칼 갈았냐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부 조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싫어하는 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정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 견제했냐면 태업이라는 방식으로 견제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을 시키면 착착착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일일이 다 못 챙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오다를 내리면 보통 2, 3개월은 나와야 되는데 6개월도 끌고 1년도 끌고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계속 들쑤 지났죠. 밑에서 막 뭐 부정이다 뭐다 자꾸 들쑤시죠.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은 거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공격해라고 국회에서 습격해서 했던 게 바로 그런 사건 아닙니까? 트럼프는 그에서 원한이 많고 그리고 사업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정부 조직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너무 거대해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 무슨 서류 하나 떼고 뭐 하나 하려고 한번 가보세요. 저도 회사 서류 하나 떼고 회사 만들려고 하면 와 골치 아픕니다.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전부 오프라인 그나마 우리는 온라인은 좀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온라인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생판 처음 보는 업무 같은 거 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정신 못 차릴 겁니다. 키오스크도 주문 원하는 사람 많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업무 부처 간에 효율도 안 맞고 업무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동사무소 한 번씩 가서 앉아있어 일하는 애들 보면 와 저 진짜 한 3분의 1만 해도 되겠다. 딱 컴퓨터인데 왜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앉아있느냐. 특히 앞쪽엔 그나마 서류 발급한다고 하면 서류 발급하고 도장 찍어줄 것 같으면 사람이 본인이 찍어가면 되지. 하여튼 그런 거 효율화 다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라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빅테크. 결국 빅테크하는 두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 했죠. 어제 X에 올렸지만 그거잖아요. 내하고 정부 효율위원회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1번이 그거였습니다. IQ 높은 사람 나한테 DM 보내라. 웃기지요?
IQ 높은 사람 나한테 DM 보내라. 내가 채용하겠다. 대신에 무보수다. 이게 뭡니까? 월급 안 줄까요? 월급 안 주겠죠. 당연히 무보수면 월급 안 주겠죠. 하지만 그게 그 효율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월급으로서 보상받는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월급 안 준다고 하는 것이 뭐냐 간단하거든요. 월급을 안 줄고 안 받고 정부 효율화위원회 지휘했는데 물론 경비는 다 받겠죠. 그러면 공무원들 잘라내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나 돈도 안 받고 너희를 위해서 일했어. 행여나 안 하면 꼬투리까지 없애는 거잖아요. 하고 뭐 다른 거로 좀 월급은 안 주는데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 다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월급 안 주는데 내가 왜 들어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런 개념에 참가를 같이 못 하는 겁니다. 저 진짜 그랬어요. 야, 내가 한 20년 전 같으면 내가 바로 뒤에 바로 보낸다. 저한테 이래서 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겠다. 늙어서 못 한다. 이제. 근데 미국도 못 가고 20년 전 같으면 보낸다. 또 사실 지금 내가 30대면 돼도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정기적으로 꼭 안 가도 되거든. 안 있어도 되거든. 그걸 있어봐 1년 6개월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 그 사람들을 생각 속에서 저의 생각과 동일한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효율화위원회를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1년 6개월 동안에 그만 바꿉니까? 다 바꾸는 게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나오는 게 뭐냐면 전기자동차나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거 전면 개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는 전기자동차는 밀지 않지 않느냐. 옛날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밀고 있느냐. 밀었던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생산자다. 이번에 트럼프 발표했잖아요. 아직 전기자동차 타고 다녀야 된다. 내연차 타고 다녀야 된다. 화석연료를 써야 된다. 원자력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상충하지 않느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 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사업하고 내 아들이 베론이나 이런 아들이 자라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세상이 와야 되겠느냐. 정부 효율부가 만들어진데 일론 머스크가 참여한 게 답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 항만 노동자들이나 무슨 벨트입니까? 그 벨트에 러스크 벨트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이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 사전 작업들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그 작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오면 전 세계 경제 구조가 완전히 변하게 된다. 자,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바뀝니다.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험입니다. 보험 구조 체계가 바뀐다고요. 교통사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처리 방식이 바뀝니다. 인슈런스 보험이 바뀌고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돼서 했던 모든 그 노동자들이나 관련 산업 구조 자체가 다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게 전부 다 개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늘 말하는 2035년까지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당긴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되면 뭐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까? 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 중요하면서 정부 효율부 딱 만드는 거 보고 야, 칼 잘 뽑았다. 야, 내 생에 정말 멋진 세상 보겠다. 왜? 트럼프가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미국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너가 망하든 다 모르겠다. 세계가 망하든 다 모르겠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극상위에 있는 부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꼭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올라 그러냐? 뭐 자꾸 옛날 방식의 요즘 지금 민주당 좌파 이런 개념 사회복지 이런 걸 넘어가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가집니다. 각자 밥그릇은 각자가 들고 나오는 거고
제가 늘 이야기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상,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뭐 도덕균, 그거는 다음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도덕성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사는 거지. 그거로 세상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몇백 년 동안 거기에 잘못 시달려 있었던 거예요. 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진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잘 맞춰가세요. 자, 이 미래는 세상이 어떻게 바꾸냐고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변화를 갖고 올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의 목적은 능력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앞에 옛날 민주당이던 옛날 재무장관이 만드는 그런 그 여자 재무장관이 만드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재무가 많아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간단합니다. 저 같으면 간단합니다. 국가 파산 비슷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관세 올려서 수익을 받아가면 돼요. 자,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내에서 싸게 물건을 사던 사람은 힘들겠죠. 예전에는 이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싼 자동차나 이런 걸 샀었잖아요. 근데 관세를 올리게 되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수출을 하게 되면 예전에 10만 원 주고 사던 건 14만 원, 15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 어렵겠죠.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미국은 지금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노동 일자리가 많아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임금 올려주면 그 말입니다. 다른 나라야 너가 수출 먼저 죽든 살든 모르겠다. 미국은 임금 올려주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임금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복지 혜택을 쫙 해주면 됩니다. 물가 잡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필품의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싸게. 지금도 싸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면 미국 하나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미국만 살아남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빈익빈 부익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국 안에 들어오려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우린 잘 살 거다. 물론 그 안에 계층이 있겠죠. 부자들은 잘 살 거고 히스패닉 아니면 뭐 돈 없는 사람들 알바 아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앞으로 오는 세상의 기조입니다. 능력이 떨어지면 알바 아님, 네가 살다가 뭐 노숙자로 하든 뭐 길에서 펜타닐을 맞고 죽든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 수혜국보다 제일 피해국이 많죠. 그중 1등이 멕시코고 대한민국 6등이 나잖아요. 미국으로부터 피해받은 1등 멕시코, 2등이 뭐 하여튼 1, 2, 3등에 멕시코, 중국, 독일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들어갑니다. 베트남하고. 근데 수혜국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일본 전 국민은 수혜를 다 받지 않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일본 정부 관리들이나 관료들 그리고 기존 부자들. 이게 바로 이런 경제적인 변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들을 나이대들이 제 채널 제일 많이 오시면 40대들이에요. 40대, 50대. 40대 여성분들 제일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을 키워놓고 이제 남편하고 살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 겪으면서 이제 남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60, 70 살아가면서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건데 그 미래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테크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왜? 경제 질서가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정부 효율부는 이게 뭐 반대 부딪힐 거다. 아니요. 그거 반대 부딪히면 떼게 부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아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90% 날렸죠.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사람 90% 잘라냈습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파이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출근하는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고 접속이 안 돼. 회사 나가려고 이거 카드 삑 때는 삑 안 들어가죠. 파이어. 해고됐다고. 그래서 맡긴 겁니다. 요번에 임명한 사람들 봤잖아요. 국방부 장관 임명해서 폭스뉴스 기자, 자기가 취재했던 기자. 그리고
이민 반이민법 하던 그 사람들 다 국경 이민 반 뭐고 불법 이민자 돌려보내는 거 그래 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다 돌려보낼 거다. 불법은. 하지만 합법은 들어온다. 그게 어떤 겁니까? 미국이 경제가 잘 되고 미국에서 임금 많이 받은 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다 가요. 캐나다도 가고 유럽도 다 가요. 왜? 미국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한국도 지금 전 제 지인들 보고 가라 그래요. 애들 거기로 보내라 그래요. 뭐 미국 제가 추천한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런 거 독일도 좀 추천하긴 해요. 중국은 추천 잘 안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 벌어질 겁니다. 2035년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연타 두드려 맞고 정신없을 겁니다. 뭐 정신 차려보니까 뭐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가 되는 겁니다. 그 첫 시험타가 바로 자율주행 시스템 차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포트폴리오 재테크는 개념이 다 바뀝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뭐 다 한국에 다른 사람도 많지만 부동산 안 돼요.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부동산은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왜? 지금도 상가에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큰 아파트,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극소수의 부자들은 큰 아파트를 살고 두세 개, 뭐 서울 뭐 이런데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별장 아파트 지어놓고 있겠죠. 나머지는 에어비앤비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가면 그냥 놔두는 거고. 그런 부의 편차가 심해집니다. 정부 효율부에서 딱 1년 6개월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멋지다고 하는 겁니다. 야, 정말 대처가 없다. 그리고 멋지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남은 지금 성렬이가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절대 탄핵 안 당한다. 성렬이는 임기 다 마쳐야 된다. 성렬이가 임기를 다 마쳐야 우리나라가 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거긴데 우리나라 안은도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연타로 외부에서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거지들이 이제 생긴다고. 지금 올 영끌족들이 계속 망한다고 제가 작년부터 올 초부터 말했는데 지금 보세요. 경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티다 9월 10월 계속 던지고 있어. 트럼프 이러다고 더 많이 던지고 있어. 근데 안 나가잖아. 그런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부동산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상업용 부동산 특별한 거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재테크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사주 맥락을 항상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는 이유는 내 사주에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똘똘한 부동산 하나가 내 노후를 먹여 살리죠. 근데 그 똘똘한 부동산이 뭐냐는 거죠. 단순히 아파트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아파트 사면 뭐합니까? 나중에 팔지 못하는데. 비싼 아파트를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나중에 이거 팔았을 때 내가 지금 15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부동산 오르는 걸 치면 나중에 팔 때 한 30억에 팔면 시세차익 15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그때 내가 그 15억짜리를 사서 30억이 될 때 팔았어요. 근데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30억이잖아요. 또이또이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저희 세대 때 끝이에요. 거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 어지간한 거 다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정예나 이런 형태로 자기 자식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새로 부동산은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는. 그 시초가 바로 이 두 사람의 미럴입니다. 잊지 마세요.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비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3에서 5% 정도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부가 앞으로 매년 쌓여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가 매년 깎여 나갈 것입니다. 중간이 없는 세상입니다. 중간이 없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역의 이치입니다. 중간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지금 30대, 40대들이 막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 깨라. 꿈은 꿈이다. 절대 이룰 수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세상이 절대 그래 가지 않는다. 신은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신의 대행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제가 생각하는 아주 멋진 세상이 올 겁니다. 정말 멋진 세상이 온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우리가 한마디 한국말로 망함이 누군가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잘 결정을 하세요. 어떻게든 중산층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중산층에는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게 2035년 10년 안에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나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대는 금융자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40대 밑에, 그러니까 지금 40대가 됐는데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위치가 없다? 앞으로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피라미드가 더 이렇게 축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군도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식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가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조카 둘이도 그에 맞게끔 학교를 보내고, 뭐 제가 보낸 거 아니지만, 그에 맞는 학교를 가라고 했고, 그에 맞는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그 중에 한 명은,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그 공부를 권유해가지고 그 과를 들어갔는데 재밌어 해요, 지금. 그래, 계속 해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그리고 너는 잘 될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에 딱 잘 맞는 직업을 내가 골라놨거든요. 네가 하면 잘 된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조카라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에 제일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그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조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년부터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아니, 큰아빠가 맹리를 하고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걔들을 잘 되게 해야지. 잘 되는 방법 알려주나야죠. 그래 제가 거짓말도 아니고 무능한 사람 아니잖아요. 제 앞가림은 제가 하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앞가림 해라 하고 있는데 소수는 제 말을 들어요. 제 말을 들었던 소수들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사업체 차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꿈꾸거나 나는 뭐 부자가 되겠다, 나는 성공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안 돼. 그냥 안 된다고 말했으면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할지 모르겠고 어떤 재테크를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재테크나 이런 방식들은 노입니다. 오늘은 큰 그림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노입니다. 2035년에 못 박는 이유는 자율주행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는 2030년으로 했는데 2040년으로 밀렸다가 요즘 트럼프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이거 보니까 원래 계획도 2035년은 되겠다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십시오. 진짜 준비 잘 하세요. 준비 못하면 제가 좋아하는 송길영 작가의 말대로 여러 개 앞으로 오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어진 수명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든 어떤 성공을 꿈꾸든 나는 리치 부자를 꿈꾸든 아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never.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건 신의 법칙입니다. 신의 뜻입니다. 신의 뜻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은 도덕과 윤리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왜 신경 써요? 도덕과 윤리 신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도덕 윤리는 신이 만들어준 게 인간이 저끼리 살려고 만든 겁니다. 이 의식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질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1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정부 효율부가 날리는 그 작업들 쭉쭉쭉 한번 보세요. 어떤 난관이 있어 다 쳐내버립니다. 데모하겠죠. 다 쳐내버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발 맞춰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 좀 드리기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이 빨리 망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뭔가 망해야 새로 시작할 거잖아요. 정말로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걸음이 빨리 되라고 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